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8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딱 클릭하시면 바로 그 종목으로 이동하니까 이 점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여러 종목을 보시는 차원에서는 뭐 그리 긴 영상 아니니까 뭐 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종목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바이오팜입니다. 정말 상장할 때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급등한 이후 이제는 상장 7월 초에 했죠? 이제 한 3개월 됐어요. 이제는 기업이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된 엑스코프리, SK바이오팜 하면 엑스코프리잖아요. 엑스코프리는 런칭 이후에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 대비 월등한 효능으로 처방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엑스코프리 성분명이 뭐죠? 세노바메이트. 이 세노바메이트가 안전성과 효능성을 인정받아서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약물 내성을 동반한 부분 발작 치료를 위한 혁신 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요, 내년 2월, 언제요? 내년 2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에서 부분 발작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대규모 임상 3상을 시작할 전망이고, 2월 또 내년 상반기에 엑스코프리의 유럽 출시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딱 두 개만 들으셔도 내년 2월 상반기, 그쵸? 내년 상반기에 좀 있구나, 그런 거 아실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지금 가격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돌릴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 가격권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하고 몇 달 안 됐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분석이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권, 그쵸?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지만 이 가격권에서 이렇게 강한 하방 경직성이 나오지 않으면 바닥이 정확히 어디다 라고 얘기하기도, 전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고점에 물려서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처음 투자할 때부터요, 뭐 단기에 급등하건 아니건 간에 그냥 나는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이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꼭 위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뇌전증과 수면장애 약품 매출이 짧으면 5, 6년, 길어도 10여 년 후에는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처음 투자부터 나 한 3, 4년 오래 가지고 갈 거야, 이게 또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위로 차원이 아니고,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리아 오토글라스입니다. 최근 이슈를 말씀을 드려야죠. 뭐죠?
지난 9월에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2대 주주인 KCC 글라스가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흡수 합병하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정상영 명예회장 슬하의 몇 형제요? 3형제. 3형제들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며 분리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매출 1조 원대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자산 총계 역시 약 40% 증가하게 됩니다. 합병 시너지 관련해서는 공시 내용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너지 관련돼서 못 보신 분 보시면 좋겠고, 합병 전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차입금은 얼마? 15억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00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안정적이고. 근데 매출 정체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뭐 공시를 다 일일이 뭐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는 분들은 필요성에서 좀 보시고요. 근데 나는 뭐 회사 뭐 합병하는 거 싫고 그냥 내 주식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언제냐면 공시에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매수 청구를 하실 분은 매수 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제출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시는 이렇게 10월 30일에서 11월 18일이라고 하지만 18일 이 영업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사실상은 11월 16일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1월 16일이에요. 11월 16일까지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 합병 됐고 그냥 내 주식 사줘. 난 합병 싫어. 나 그냥 팔래. 그런 분들 사주는 가격이 얼마에 사주냐면 회사에서 14,000, 이것도 공시에 나와 있어요. 14,647원에 사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라는 것이 단기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인 것을 감안해서 매수 청구를 하실지 아니면 합병되는 신주를 받아서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지는 이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때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 본인만 알겠죠? 그냥 차트가 좋아서, 아니면 나는 이 회사 좋아. 그러니까 이 기업을 처음 매수할 때 이유, 왜 매수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 청구를 할지 아니면은 합병되는 신주를 받아서 좀 중장기로 좀 볼지 그 판단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첫 매수했을 때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선택을 결정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는 가비아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이에요? 괜찮아요? 2018년부터는 실적 레벨업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언제요? 2018년. 회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키포인트가 되겠죠. 가비아라는 종목을 2020년 그냥 올해 알게 된 분이시라면 그러실 수 있고요. 뭐냐면 일단 월봉을 봐볼게요. 월봉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사 실적 레벨업이 언제부터 레벨업 됐다? 2018년도부터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꿈틀꿈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비아의 알짜배기 자회사가 어디죠? 가비아보다 시가총액도 높고 어디죠? 가비아가 36.3%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맞습니다.
KINX죠. 자회사 KINX도 2018년부터 실적이 레벨업이 되었죠. KINX의 월봉을 봐보겠습니다. KINX도 어때요? 2018년도부터 실적이 레벨업 됐다고 했죠? 2018년도부터 꿈틀꿈틀했어요. 근데 이거 좀 비교해서 봐드릴게요. 조금 전에 가비아의 월봉 기억하세요? 지금 KINX의 월봉인데 뭐가 더 좋아 보여요? KINX가 흐름이 더 좋아요. 이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KINX 그리고 가비아. 오케이. 둘 다 월봉이죠? 네,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진단하는 기업은 가비아예요. 가비아의 월봉이에요. 2018년도부터 꿈틀꿈틀했죠. 왼쪽은 뭐예요? 가비아가 36.3%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자회사 KINX예요. 월봉이에요. 2018년도부터 꿈틀꿈틀했죠. 제가 정확히 비교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가 흐름이 더 좋아요? 깔끔하고 KINX가 훨씬 딱 봐도 누가 봐도 흐름이 좋아요. 외국인 보유를 봐볼까요? KINX 외국인 보유율 어때요? 거래량 아래 보세요. 파란색이죠. KINX 외국인 보유율 현재 지금 얼마죠? 35.9%예요. 외국인 보유율이 어마어마해요. 가비아의 외국인 보유율 지금 얼마냐면 12.96%예요. 가비아도 외국인 보유율이 그리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회사랑 비교해 보니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미 이쪽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진작에 가비아가 아니고 자회사인 KINX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회사가 장기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일봉 흐름마저 비슷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분명 참고하셔야겠죠. 이제 다시 가비아로 돌아와서요. 가비아의 일봉. 그래서 일봉 흐름마저 비슷하지 않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제 이와 같은 거를 몰랐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를 아시게 되셨다면, 만약에 가비아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계시라면 가비아를 추가 매수를 할지, 근데 이와 같은 구조를 아시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비아를 추가 매수할지, 자회사가 더 좋네, 자회사에 관심을 두실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일단 필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가비아로만 계속 관심을 가질래요. 그러면은 가비아라는 종목이요, 매매가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흐름만 보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빨리 한 1, 2개월 안에 막 금방 수익 내려고 조바심이 있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절대 만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흐름만 보더라도. 그리고 한번 매수하게 되면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종목인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저것 다 고민해도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한독입니다. 한독 회사 좋죠. 국민연금도 10.19%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독하면 단연 뭐죠? 한독하면 바로 제넥신의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한 15.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요? 아주 오래 핫한 기업, 제넥신을. 제넥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올해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특집 종목 진단에서 제넥신도 제가 진단을 했거든요. 그럼 제넥신이 어디에 있냐?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독을 보유하고 계시고 한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넥신 진단 영상 한번 보셔야죠. 7번째 영상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넥신의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제넥신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과는 무관해요. 근데 다만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한독 역시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독은 현재 다양한 국내외 제약바이오사들과 공동 개발 및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분야를 넘어서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월봉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그렇죠? 2015년부터 제가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원래 해놨는데 없어졌네. 그래서 다시 표시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봉이에요. 여기 보세요. 2015년부터 6년째 4만원만 넘어가면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오면 누가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런 모습이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2018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회사 제넥신의 성과가 매우 남다른 점을 보건대 결국 4만원 이상을 의미있게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거래량 아래 올해 보세요. 올해 1월부터 빨강색이 계속 올라오죠. 기관이에요. 기관이 올해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또 9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마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메이저의 수급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1선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겠고요.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5번째 기업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2007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17년에 상장되었죠. 그리고 수급 보시면 이처럼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듯 보입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지분 흐름 괜찮고요. 일단 수급 먼저 보여드렸고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렉트로드와 링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요. 에칭 시의 식각 능력을 좌우할 만큼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입니다. 공정기술의 미세화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고요.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은 되지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었죠. 언제요? 지난 9월 27일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또 파트너사이기도 한 도쿄 일렉트론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획득했어요. 이제 관련 매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당분간 도쿄 일렉트론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지만 향후에는 추가 공급처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지속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6월 19일 기준 국민연금은 5.12%를 보유하고 있고요.
파트너사인 도쿄일렉트론은 작년 1월 10일 기준으로 13.89%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8월 이후에 이처럼 좀 변동성이 있지만 조정 시에 이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이렇게 살펴봤었던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 그러면서 22,000원을 지킨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26,000원, 26,000원이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6,000원을 향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안정적인 모습이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회사의 최대 주주는 시너지 파트너스고요. 2대 주주인 구자영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 시너지 파트너스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상장사, 어디에 최대 주주죠? MI텍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상장사 DSK의 지분 2.4%를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던 반도체 사업을 정리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2년 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작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8월 말부터 이처럼 8월 말부터 이처럼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수출 계약 체결 소식도 관련 키트의 FDA의 품목 허가 승인 등으로 상승 중에 있죠. 다만 주가 상승을 기회 삼아서 9월 16일에 얼마요? 9월 16일에 391만 주가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었고요. 또 10월 7일에는 이보다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또 10월 7일에 약 176만 주가 전환사채가 또 전환이 됩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전환사채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해도 잔액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정 호재성 이슈로 급등하는 진단 키트주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향후 예상하지 못하게 또 키트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투자자들도 여전히 이쪽에 진단 키트 쪽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그 흐름 속에서 지속 관심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9월 달에 391만 주 전환됐고 또 10월 7일 날 176만 주가 전환되는 모습은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목표가를 논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냥 막 주식 전문가처럼 막 질르면서 막 차트 분석해서 5,000원, 만원,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고요. 사실 목표가를 논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힘들어요. 예. 실적이 이게 엄청 지금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냥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접근하시더라도 비중은 작게, 마냥 장밋빛 전망만 보시지는 않으시기를,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의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를 해놓으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